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오픈 전인데 벌써 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 부천역 근처 중국집 향원입니다. 친구가 부르길래 왔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무려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칙칙폭폭 겨우 도착했는데 이번엔 줄까지 서야 한다니 솔직히 중국집 하나에 뭘 이렇게까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진짜 보통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사장님 사연을 들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오늘 그 사연부터 제가 직접 먹어본 후기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가게는 화교 출신 분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 집 단골이었던 한 블로거 분이 직접 요리를 배워서 가게를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지금 이 집 대표 메뉴인 간짜장이 사실 이분이 단골 시절 제일 좋아했던 메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메뉴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된 셈이죠. 놀라운 건 이분이 이어받은 뒤로 손님이 훨씬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전 맛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손맛을 제대로 이어받은 것도 모자라 업그레이드까지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 해오던 일도 아닌데 단골로 다니던 가게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뛰어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예약이 아예 안 됩니다.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같은 예약 시스템도 없고 오직 현장에서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안 기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미 줄이 서 있었던 겁니다. 문도 열기 전인데 사람들이 조용히 줄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통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첫 타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첫 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웨이팅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오픈 시간보다 조금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자리에 앉기 전부터 이미 반은 설득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니까 메뉴가 화려하게 이것저것 많은 게 아니라 이 집이 자신 있는 메뉴들 위주로 벽에 딱딱 정리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곱빼기는 2,000원 추가고 멘보샤랑 깐풍기는 저녁 5시 이후에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넷이서 갔는데 간짜장, 잡채밥, 탕수육, 깐쇼새우 그리고 고추짬뽕까지 5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식도 활짝 열고 허리띠 풀고 비만 세포들 환장하도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잡채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 잡채밥은 그냥 흰쌀밥이 아니라 볶음밥으로 나와서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다녀온 후 블로그 리뷰를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볶음밥은 방문 시기마다 살짝씩 편차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맛은 모르고 비주얼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수분기가 어느 정도 빠진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이번엔 살짝 촉촉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참고로 강릉의 원성식당은 잡채밥이 흰쌀밥으로 나오고 대림동의 동해반점, 이제는 서울 각지에 있는 일일양, 그리고 보문동의 안동반점은 잡채밥에 볶음밥으로 나옵니다. 모두 다 정말 유명한 곳들이죠. 다시 향원으로 돌아와서 계란 후라이도 정석적으로 기름에 튀기듯 겉을 바삭하게 익힌 반숙으로 나오는데 젓가락으로 톡 건드리는 순간 노른자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꽤나 푸짐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쫄깃한 당면, 아삭하면서 개운한 채소들, 중간중간 묵직함을 안겨주는 고기, 간도 너무 세지 않아서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밥이 부족하면 셀프바로 가시면 계란국과 밥은 무한리필로 제공이 됩니다. 이건 꽤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탕수육입니다. 찍먹으로 나오며 부먹을 좋아하신다면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찍먹이고 부먹이고 탕수육은 복먹이 가장 좋습니다. 튀김옷은 적당한 바삭함과 쫄깃함을 품고 있었고 고기는 두툼하고 잡내 없이 묵직한 고소함을 내줍니다. 예전엔 중국집 가면 거의 탕수육을 주문했지만 요즘은 그 만족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엔 안 시키려다가 일행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미치도록 맛있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탕수육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건 덴뿌라입니다. 혹시 덴뿌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양주 덕화원이라는 곳이 제 인생 덴뿌라인데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 간짜장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소주 한잔 마시기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림동 동해반점 덴뿌라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은 역시 양주 덕화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깐쇼새우입니다. 접시에 나오자마자 소스가 새우 표면에 반질반질하게 코팅되어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튀김옷이 쫀득했고 그 쫀득한 튀김옷과 탱글하게 터지는 새우
새우살 식감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새우살이 꽉 차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고 씹을수록 탱글한 탄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스도 입에 쩍쩍 붙는 스타일이었는데 맛이 흐리지 않고 새콤달콤 감칠맛 위주로 잘 잡혀 있었습니다. 양파를 듬뿍 다져 넣어서 씹을 때마다 아삭한 양파가 함께 씹히면서 느끼함 없이 개운하게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먹은 탕수육보다 이 깐쇼새우 쪽이 좀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튀김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깐쇼새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주 잠봉입니다. 이름에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매콤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맵지는 않고 딱 적당한 칼칼함 정도였습니다. 국물 색깔은 새빨간데 먹어보면 맵기보다는 칼칼하게 시원 개운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푸짐합니다. 조개, 오징어, 대파, 양파, 고추 등등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국물 한술 뜰 때마다 건더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왕 오징어가 아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요즘 중국집을 다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짬뽕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짬뽕 잘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집 고추짬뽕도 비교해보면 최고라고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짬뽕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주 안주로 최고는 짜장면이고 짬뽕은 해장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팁 하나, 잡채밥에 나온 볶음밥을 짬뽕 국물에 말아서 드셔보세요. 고소함, 칼칼함, 시원함이 한 번에 몰아치면서 입안에서 파도가 치는 느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짜장면이나 간짜장은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간짜장은 소스를 미리 만들어두는 이른바 가짜 간짜장을 파는 곳도 적지 않다 보니 정말 제대로 만든 간짜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이 집의 간짜장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드디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간짜장입니다. 사장님이 단골 시절 가장 좋아했다는 바로 그 메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완전 미남입니다. 계란 프라이가 튀기듯 노릇하게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완두콩이 몇 알 콕콕 올려 있습니다. 요즘은 계란은커녕 메추리알 하나 안 올라간 짜장면도 수두룩한데 향원은 이런 기본을 지키고 있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스를 부어서 비비는 순간 불맛이 훅 올라옵니다. 센 불에 확실하게 볶아낸 티가 나는 향입니다. 한입 먹어보니 춘장 본연의 맛이 진하게 살아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달달하게 묽은 짜장이 아니라 짠맛과 감칠맛이 묵직하게 잡힌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진한 소스가 면에 제대로 흡착이 되어서 한 젓가락 넘길 때마다 그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양파도 아낌없이 들어가서 씹을 때마다 아삭하게 단맛이 툭툭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왜 사장님이 단골 시절부터 이 메뉴를 최애로 꼽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전 사장님의 손맛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간짜장 하나만 놓고 보면 제대로 이어받은 걸 넘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명품 간짜장 소스에 잡채밥에 볶음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대단히 맛있습니다. 이번엔 여럿이 방문해서 나눠 먹었지만 조만간 다시 와서 각자 한 그릇씩 앞에 두고 이 간짜장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이 진한 맛을 좀 더 깊고 오래도록 느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짜장은 소주 안주로 정말 최고입니다. 짠맛과 감칠맛이 진한 춘장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조합이 없습니다. 웨이팅해서 기다린 보람이 이 한 그릇에서 전부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다녀봤던 짜장면 맛집들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본편 다 보시고 나면 그 네 곳도 짧게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정리해보면 향원은 그냥 맛있는 중국집 하나로 끝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걸고 이어받은 사연이 있고 오픈 전부터 줄을 서게 만드는 확실한 맛이 있고 그 기다림을 보상해주는 한 그릇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도 접객과 서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흐름이 매끄러웠습니다. 정신없이 바쁠 법도 한데 응대도 친절하셔서 기다린 사람도 먹는 사람도 다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천역 부근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시간 여유 있게 잡고 한번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신 예약이 안 되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첫 타임을 놓치면 웨이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맛집 탐방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림동 동해반점, 1972년에 문을 연 노포 중국집이며 즉석으로 볶아낸 간짜장, 아삭한 양파와 진한 춘장의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두 번째 속초 산동 반점, 작지만 줄 세우는 곳입니다. 이 집 간짜장은 재료들을 잘게 다징의 특징이고 굉장히 진한 풍미가 정말 훌륭합니다. 세 번째 강릉 원성식당, 1971년부터 55년째 강릉 갈 때마다 한 번씩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단맛이 적고 짭짤한 춘장의 맛이 도드라집니다. 네 번째 울진 제1반점, 비빔짬뽕으로 줄 세우는 집인데 저는 아직도 이곳의 충격적인 짜장면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